10페이지 보시면 3월 모의고사처럼 단원별로 구분해놨어요. 5문제가 나왔어. 원래 6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수열에서 7개를 하나 더 내고 여기서는 5개가 나왔는데 모의고사 문제 번호로 얘기할게. 2번, 6번, 8번 3개가 3점짜리고 그 다음에 27번하고 18번 2개가 4점짜리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18번 있죠. 등비급수. 이게 이번 모의고사 킬러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18번에서 시간을 많이 쓴 학생들 뒤에 있는 주관식에 있는 4점짜리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갖고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18번을 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푼 애들이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17번, 18번, 19번, 20번, 그 다음에 21번, 그 다음에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이게 4점짜리에서 어려운 문제 5개거든. 얘네 2개는 어차피 다 마지막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나와도 어느 정도의 계산도 들어있고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요 놈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18번 엄청나게 어려웠고 17번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했고 등비 수열의 합이 있죠. 그 다음에 19번이 뭐였냐면 삼각함수 원 그려놓고 삼각형 내접하는 거. 그 다음에 20번이 그 합성함수의 치역 찾는 거, 빈칸 넣기. 그 다음에 26번은 그냥 아주 쉬운 삼각함수 계산. 29번이 그거 중복조합. 28번이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 27번이 극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요거. 그래서 요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요게 최근 흐름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때도 얘를 먼저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일단 바로 넘기고 이걸 먼저 풀어보고 얘네 2개는 따로 빼더라도 이거 4개를 비교했을 때 요걸 먼저 풀어보자. 그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해봅시다. 수열의 극한부터. 일단 18번부터 먼저 하자. 18번부터. 18번은 초항은 쉬워요. 그죠? 공비가 어려운데 얘를 무슨 주제냐라고 물어보면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런 느낌이에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느낌이다. 그걸 조금 변형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를 막 찾아봤거든요. 하나 찾았어. 2017년 수능 완성에 나온 문제가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살짝 변형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밑에 길이를 그냥 이 문제랑 비슷하게 10으로 줄게. 그 다음에 이 높이를 6으로 준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됐을 때 요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그럼 이게 어떤 도형인지는 줍니다. 일반적으로 나온 게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뭘 쓰는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하고 2개가 닮음이다를 무조건 이용해야 돼. 그럼 닮음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작은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찾는데 밑변하고 높이의 비를 찾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돼. 그럼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이죠. 그럼 10대 6이니까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5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5x라고 써보자.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3x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쉽게 5x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 높이 2개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8 곱하기 x가 얼마? 6이니까 x는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그럼 등변 사다리꼴의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아니라 등변 사다리꼴을 또 내접시켰다 해서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그 다음 등변 사다리꼴. 지금 내가 정리하는 게 개념 정리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면 이건 어떤 도형이죠?
선대칭 도형이 돼.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오면 요 길이가 지금 10이라 그래서 여기를 6이라 그래서 요것도 6이고 요것도 6입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6의 가운데랑 10의 가운데를 찾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럼 2등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가운데 직사각형 하나와 삼각형 두 개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3이죠. 요것도 얼마? 3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지? 2가 되죠. 그럼 요 삼각형 안에서 보면 피타고라스로 높이를 구할 수 있어. 36에서 4 빼니까 얼마지? 32. 거기에 루트 씌우면 4루트 2. 요까지를 무조건 찾아놓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면 무조건 이 보조선을 다 그어놓고 출발하겠다. 그럼 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중점 찾고 중점 찾아서 연결시키고 연결시켜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잡았어? 초항으로 잡았어요. 그럼 삼각형 넓이 두 개가 같은 건 알겠죠? 그지?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일단 여기 3이잖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갖고 풀어도 되고 끼인각 공식을 써도 돼. 그래서 첫 번째 끼인각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 각이 직각이죠. 요만큼을 알파라고 찍어주면 일단 넓이를 식으로 써봐. 두 개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끼인변 두 개 9. 요 놈의 무슨 값? 사인 값. 그럼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그럼 요거 약분될 거고 9 곱하기 얘는 어떻게 바뀌어? 2분의 파이니까 함수 바꾸죠. 그 다음에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그러니까 코사인에 알파 이렇게 되겠네. 알파가 포함된 직각삼각형 보여? 여기 있잖아. 6분의 4루트 2. 아, 얘가 그럼 3분의 2루트 2다. 그래서 약분되니까 초항은 6루트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구할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 점이 지금 접하는 점이 아니야. 그지? 반드시 이거랑 접점이랑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 여기 잡아서 평행선을 긋고 그 다음에 평행선 긋고 평행선 그어서 등변 사다리꼴을 하나 더 만들어요. 10대 6인데 요 길이가 10하고 6이니까 약분하면 5대 3이잖아. 그래서 그 두 번째 도형도 지금 5대 3이 되게끔 만들어라는 말이 있었죠. 따라서 어떻게 잡을 거냐? 흰색의 입장에서 파란색으로 간 건 줄어든 거지. 그럼 여기 3이 줄어들어. 얼마로 줄어들어? 몰라. 그러니까 그냥 3K라고 찍어버려. 그럼 얘도 3K겠지. 그럼 밑에는 얼마야? 5K가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될까? 원래 4루트 2였잖아. 그러니까 4루트 2K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길이비가 얼마? 3대 3K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원래 3이었는데 3K로 줄었잖아. 전체 6을 갖고 올 필요가 없다. 선대칭이니까 반만 생각하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약분하면 1대 K고 넓이비니까 뭐 해야 돼? 제곱 1대 K 제곱. 그럼 얘가 공비입니다. 개수는 안 바뀌니까. 그럼 이제 K를 찾는 게 목적이야. 어떻게 찾는다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높이를 표현해서 구할 수 있다. 즉 하얀색 삼각 사다리꼴 전체의 높이가 얼마야? 4루트 2지. 그걸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으로 구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요거는 4루트 2K라고 썼지.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그냥 번호, 점을 찍을게요. A, B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그걸 뭘로 표기해? K가 들어있게끔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럼 K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A, B의 길이를 찾는 거다. 그럼 A, B가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혹시 보이는가를 찾아봐. 요거 있죠, 요거. 요 길이가 3K래. 이 직각이잖아. 내가 찾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얘를 찾아서 피타고라스로 풀거나 아니면 얘랑 얘 둘 중에 하나의 뭘 찾아서 각을 찾아서 삼각비로 풀거나. 됐지? 그럼 여기서 보면 봐봐요. 평행이거든, 두 개가. 그럼 요 각도를 내가 베타라고 쓰면 이것도 베타 맞죠? 그럼 베타는 요 이등변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각이란 말이야. 아, 요게 베타니까 내가 찾는 길이는 밑변 3K 곱하기 탄젠트 뭐 베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베타가 포함된 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타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 3. 요것도 얼마? 3.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되는 거 맞죠? 그럼 요 직각 삼각형 안에서 베타에 뭘 구하면 돼? 탄젠트를 구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알아? 요만큼의 각을 알거든. 알파 더하기 90도. 그럼 요걸 내가 그냥 C라고 할게요. AC의 길이 전체의 절반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3 알고 3 알고 이 각도를 알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지. 그럼 AC의 제곱은 3의 제곱 9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다. 그럼 18 마이너스 18 곱하기 자 얘는 조심해야 돼. 2분의 파이 더하기야.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함수는 사인 알파로 바뀐다. 그럼 사인 알파는 뭔데? 6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1인 거지. 그럼 플러스가 되고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6이니까 얼마? 24. 그럼 루트 24니까 얼마지? 2루트 6이야? AC가 2루트 6? 그럼 요 절반은 얼마? 루트 6이죠. 그럼 여기 빗변 3이고 여기 루트 6이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베타는 얼마? 루트 6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돼? 3K랑 루트 2분의 1 곱해 2분의 루트 1을 곱해. 그럼 2분의 3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합치면 루트 2 약분되고 4는 4랑 2분의 3 더하면 2분의 11K. 그래서 K 값은 얼마? 11분의 8입니다. 그럼 K 제곱 공비는 121분의 64다. 그래서 답은 1 빼기 121분의 64고 초항은 얼마? 6루트 2다.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근데 봐봐. 해설지에서 소개한 풀이를 설명을 할게요. 이게 훨씬 더 편해. 왜 편하냐면 공비를 구할 때 이 도형을 써먹어야 되거든. 거기서 내가 뭘 알아야 돼? 요 길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즉 이만큼의 길이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얘만 찾아주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절반 되고 피타고라스로 높이 구할 수 있고 밑변 높이 구할 수 있죠.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각도를 갖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갈 수도 있어.
전체 등변 사다리꼴이 있는데 수선의 발 내려서 4루트 2고 여기 2였죠. 그러면 이 길이 전체는 얼마야? 8이지. 10에서 2 뺄 거니까. 그 다음 여기 중점 잡았어. 여기도 중점을 잡았단 말이야. 뭐가 떠올라? 중점 연결 정리.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을 그어주게 되면 빨간색 대각선 길이의 정확하게 얼마?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럼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구해? 직각이고 4루트2고 8이죠. 제곱하면 얼마일? 32. 제곱하면 64. 96이네. 16 곱하기 6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4루트 6이 돼요. 그럼 그거 절반이니까 2루트 6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루트 6이고 루트 3이다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B의 길이 찾는 거, 공비를 찾는 흐름은 똑같다. 탄젠트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이 방법으로 이용해서 푸느냐 아니면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풀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앞에 27번 요건 빠르게 정리할게요. 27번은 수능 특강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좀 있었죠. 그 기억나? x 세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n, n 세제곱에서 접선을 긋고 원을 하나 그렸어.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 갑니다. y는 x가 있대요.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대. 접점의 좌표를 n, n이라고 줬다.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점 중에 하나를 1, 0으로 줬어요. 중심의 좌표를 an, bn이라고 찍었어요. 구하는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bn이다. 그럼 얘는 사실 무늬만 극한이고 an과 bn을 구해봐 이런 느낌이지. 자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보조선, 접선이 나오면 어떤 짓을 한다고?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고 직각 표시를 해준다. 그럼 얘는 요 각도를 써먹지를 못해. 그죠? 왜냐면 이 직선 자체가 중심을 안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각으로 풀 수가 없어. 애매해진다고. 이해돼? 그래서 고1대 방법으로 푸는 거야. 원의 접선이잖아. 그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쓸 거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그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불러봐요. 이게 x 빼기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뭐분의 2분의 an-bn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 반지름을 뭘로 구할래? 반지름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1,0을 준 거야. 요 길이가 반지름 r이거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an-1 전체 제곱 플러스 bn-0의 제곱이 같다 이겁니다. 그럼 an, bn의 관계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더 찾아야 돼. 뭘 안 써먹었어? 수직 조건을 안 써먹었어. 그럼 두 번째는 뭘 쓰느냐? 빨간색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빨간색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대입할 거란 뜻이에요. 기울기 얼마지? 마이너스 1. 지나는 한 점이 n, n인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곧다가 뭘 집어넣어? an과 bn을 집어넣어. 그럼 bn은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 2n 마이너스 an입니다. 아 bn이 an으로 표현돼.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게 an 빼기 bn이란 말이야.
그럼 요 자리에다가 2n-an을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2n 2 곱하기 an 마이너스 2n 요런 느낌인 거야? 그럼 얘는 1차죠. 요거 2차지. 그럼 an도 몇 차로 표현될 거야? 2차로 표현되면 개수의 b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요식 제곱하고 얘를 대입할 것이다. 2차, 1차의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를 2차에다 대입만 하면 된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고 푼 사람들 중에서 이걸 확인해. 내가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깔끔하게 풀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방법을 계속 고민했느냐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은 맞춤 문제도 아 이건 어떤 순서로 풀어가는 게 제일 깔끔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면 그 정리된 흐름으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제곱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고 제곱하자. 그럼 이거 그냥 전개해. an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n bn 되고 맞지? 근데 미안 이러면 곱이 나오잖아. 얘를 대입할 거라 그랬지. 그러면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지 말고 미리 대입해도 괜찮죠. 그러자 미안 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곱해보자. 그럼 bn 자리에 뭐 집어넣어? 이걸 집어넣어. 그럼 an 빼기 bn은 요거랑 같죠? 얘를 제곱할 거야. 그럼 4 곱하기 an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ann 플러스 4n 제곱이 돼요. 요 놈의 제곱이 그 다음 루트 2 곱했고 제곱하면 2 나올 거고 an-1의 제곱은 그냥 정리하면 돼. 플러스 bn 자리에 뭘 집어넣어? 요 놈을 집어넣고 제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4n 제곱 마이너스 4ann 플러스 an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an이 2개 있죠. 제곱이 2개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지. 그럼 없어져. 그 다음 마이너스 8an 나오고 an 곱하기 n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4an 곱하기 n이 있고 2배니까 이것도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건 왼쪽은 뭐? 4n 제곱. 오른쪽은 얘랑 이렇게만 남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an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면 복잡하고 대입 먼저 하고 전개해야 편하다. 그러면 이제 an은 넘긴 다음에 이거 넘기고 그럼 4n 제곱 플러스 2 나누기 얼마? 4.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n제곱의 개수가 얼만데? 4분의 4니까 1이지. 곱하기 2니까 답은 2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풀어봤어요. 그 다음 8번 문제. 네, 지금 도남하고 휘경하고는 다 해설을 하고 우리 반이 제일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8번을 틀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왜 많았냐면 그냥 공식을 외워서 풀어갖고 푼 학생들이 이걸 보고 헷갈린 거야. 자, 낯선 형태가 나오면 원리를 생각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은 어떻게 풀어? 최고차로 나눈다. 이게 푸는 방법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 하는 거지? 유리화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뭘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해. 왜 3으로 수렴하지? 뭘로 나누는 거야?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1로 수렴하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얘는 약분하면 그냥 3이 돼. 그럼 극한에도 3이죠. 그럼 수렴이니까 0 더하기 1분의 3이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아하 9의 n제곱으로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8의 n제곱 플러스 9의 n제곱 분의 4x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9의 n제곱으로 나눠. 그럼 요거 0으로 수렴이죠. 얘는 1로 수렴이지. 그러니까 분자의 극한값이 답인 거지. 즉 9분의 4x-1의 몇 제곱? n제곱의 극한값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 문제라고 그냥.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1에 뭘 붙여야 돼? 등호를 붙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x의 범위를 찾으면 곱하기 9 넘기면 10 4로 나눠 2분의 5 곱한 마이너스 9 넘기면 플러스 1이니까 빼기 8 나누기 4하면 마이너스 2. 자, 경우의 수로 갑시다. 자, 경우의 수인 6문제가 나왔고 12페이지입니다. 골고루 나왔어. 중복조합 나왔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함수의 치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럼 걔는 주제가 어딜까? 중복순열 파트야.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중복순열 파트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 중복순열이고 그 다음에 원순열 나왔고 이항정리 나왔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해설할 거는 3점짜리는 딱히 해설할 거 많이 없죠. 그냥 원순열인데 이웃순열로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구조고 20번하고 29번 두 문제를 풀고 자 20번 얘는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게 주제입니다.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셉니까? 이런 느낌이야. 수능 특강에도 지금 두 문제 정도 있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줬어. 예를 들어볼게. 집합 x를 1, 2, 3, 4 이렇게 찍고 공역을 1, 2, 3이라는 원소로 찍어주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 치역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야. 그럼 첫 번째 풀이는 뭐지? 여사건. 그럼 중복순열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함수는 몇 개? y 파이 x 3의 몇 제곱? 4제곱에서 뭘 빼는 거야? 치역이 공역이랑 다른 걸 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거는 몇 개 있어? 1인 거, 2인 거, 3인 거, 3개 있지. 그럼 3 곱하기 치역의 원소가 1 하나라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다 얘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다음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 그럼 1, 2, 3, 3개 중에 2개 고르는 방법이 뭐야? 3C2, 3개. 곱하기 예를 들어 이걸로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돼? 4개를 2개에 보내야 돼. 그럼 얘도 한 번 더 여사건이야.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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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의 몇 제곱? 4제곱. 중에서 1에 다 가는 건 여기서 뺐으니까 빼면 안 돼. 2에 다 가는 것도 여기서 뺐으니까 빼면 안 돼. 그 2개를 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풀이의 단점은 만약에 이게 4 이렇게 늘어나고 5 이렇게 늘어나면 전체에서 치역이 하나인 것 빼고 2개인 것 빼고 3개인 것도 빼야 된단 말이야.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된다고? 분할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정의역을 원소 4개죠. 공역의 원소가 몇 개야? 3개지. 그 개수만큼으로 분할한다. 3개로 분할한다.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2개면 2개로 분할하면 되는 거야. 그럼 4개를 3그룹으로 분할할 때 들어가는 숫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1, 1, 2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2개를 골라야 되겠죠. 왜? 1부터 4까지는 다 다른 숫자니까. 그럼 4C2 그 다음에 2C1 1C1 나누기 얼마? 2팩 1 두 개 같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이야.
그럼 이제 3개, 3개니까 무슨 대응? 1대1 대응. 3팩이다. 이런 느낌이야. 교과서에서 집합의 분할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건 교과과정 바뀌다 라고 하면 안 돼. 1학년 책에 보면 순열조합이 있잖아. 조합의 활용에 분할이 들어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문제 조건이 뭔지는 다 파악했죠? 뭐라 그랬냐면 집합 A가 치역이고 집합 B는 뭐야? 합성함수의 치역이야? 그런 상태인데 집합 A는 원소가 3개 이상. 그래서 지금 보니까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로 끊었는데 5개짜리는 없대. 그럼 3개짜리, 4개짜리만 하면 되는데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래. 그걸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보다 작아야 되는데 첫 번째 NA가 3인 거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집합으로 써놨죠.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4 곱하기 하고 가로로 출발하지. 그럼 예를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합 A를 1, 2, 3으로 가정하고 풀어도 일반화 돼. 그럼 이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결정하면 돼. 뭐라고 했어? 1인 경우. 즉 원소가 몇 개인 거. 1개인 경우를 세란 얘기야. 그게 가번복입니다. 그 다음 집합 B가 2개인 경우를 세는 게 나번복이에요. 자,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치역이 들어갈 건데 치역이 지금 이거라고 가정했잖아. 그럼 이것만 써보면 돼. 그 다음 한 번 더 X로 갈 때는 두 번째 치역이 B란 말이야. 1이래. 1만 쓰면 돼. 그럼 요렇게 간다. 함수 F의 함수값들을 다 결정하면 되는데 치역에 들어있는 원소는 대응관계를 요 관계에서 만들면 돼요. 그럼 요쪽 정리역에서 1, 2, 3의 대응관계는 여기서 만들면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게 몇 개지? 2개가 남죠. 이 2개는 요쪽에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1, 2, 3을 대응하는 방법의 개수하고 4, 5를 대응하는 방법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된다. 되지? 자, 그럼 1, 2, 3이 전부 다 어디 가야 돼? 1에 가야 돼. 그럼 요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개죠. 곱하기. 그럼 옆에가 자동빵으로 이렇게 된다? 같은 함수니까 그럼 원소 몇 개 남아? 4, 5 2개 남죠? 그 다음 여기는 1, 2, 3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비어있는 게 2개거든. 그러니까 4, 5 2개를 2, 3 두 군데에다가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원소 2개, 여기 원소 2개인데 하나씩은 무조건 받아야 돼. 따라서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얼마? 2팩. 그래서 답은 2가 가번복이다. 두 번째, 집합 A가 1, 2, 3. 집합 B를 뭐라고 해서? 1하고 2가 원소래. 그럼 원소 2개짜리 집합 중에 얘를 하나 든 거죠. 그럼 1, 2라고 생각하고 풀자. 그럼 똑같이 가. 어떻게 간다고? 1, 2, 3을 여기 두 군데에 대응시키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느낌인 거야. 정역의 원소 3개, 공역의 원소 2개인데 치역 공역이 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가지, 2가지, 2가지. 2의 몇 제곱? 3제곱. 에서 몇 개 빼? 2개만 빼면 돼요. 1로 다 가는 거, 2로 다 가는 거. 곱하기 처리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들고 들어가면 돼. 1이 1로 간다고 생각해. 2가 2로 간다고 생각해. 3이 2로 간다고 생각해. 내 맘대로 얘를 들면 돼. 곱하기로 처리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돼. 그럼 이제 4, 5를 어디다가 보내야 돼? 무조건 3에만 가야 되니? 아니지. 세 군데 다 갈 수 있어. 3이 한 번만 맞으면 돼. 즉 4, 5가 1, 2, 3으로 가는데 4랑 5 중 적어도 하나가 3에 대응돼. 그럼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의 느낌이지. 4가 3에 대응되는 거, 5가 3에 대응되는 거. 그럼 교집합이 있으면 그걸 빼야 돼요.
그래서 이 풀이는 여사건이 편해요. 뭔 말이냐? 전체를 셀 거야. 두 개를 세 군데에 보내면 되죠. 그럼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5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3의 제곱계에서 이놈의 부정 말해봐. 4, 5가 절대로 3으로 안 간다. 그럼 4, 5는 어디만 가는 거야? 1하고 2에만 가는 거지. 그럼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5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럼 몇 개지? 5개입니다. 그럼 여기 5 쓰면 돼요. 그래서 나번 보기는 6 곱하기 5니까 30개다. 자, 근데 이걸 여사건으로 안 풀고 직접 세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세갖고 이걸 5가 아니라 6으로 쓰는 애들이 종종 있어. 봐봐. 4를 3에 대응시켰어. 그럼 5는 어디 갈 수 있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개지. 그럼 5가 3으로 갈 때는 4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2개 더하면 6개거든. 거기서 이 교집합이야. 둘 다 3으로 가는 경우가. 그거 하나를 빼야 된다. 그래서 5개, 5개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답은 답은 집합의 원소 몇 개야? 4개죠. 그걸 만족하는 게 1하고 2하고 4하고 5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쳐줬어.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그럼 이렇게 A까지 만들어요. 그럼 이제 B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B는 원소가 얘보다 작다 그래서 그럼 최대 몇 개?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짜리죠. 예를 들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집합 B의 원소가 1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1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숫자가 다 1로 가야 되지. 그럼 얘도 다 1로 갈 거 아니야. 뭐가? 4, 5가 전부 다. 그럼 남은 원소가 몇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럼 이 새끼가 요 세 군데에 다 가면 안 되죠. 한 번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2개가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은 게 몇 개라고? 하나가 남는다고. 그럼 요 4개 중에서 대응 안 되는 게 몇 개만 있어야 돼? 1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합 B는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돼? 3개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3이다. 집합 A가 원소가 4개면 얘는 무조건 3이 돼야 간다. 자, 그럼 갑니다. 집합 B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1, 2, 4, 5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3개를 고르면 되지. 그럼 4C 3. 예를 들어보자. 이거 지우고 1하고 2하고 4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거라고? 첫 번째 1, 2, 4, 5를 1, 2, 4 세 군데에다가 보내는데 치역 공력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아까 4개, 3개짜리 해봤죠? 빨리 갈게. 분할로 할게. 4C2, 2C1, 1C1 나누기 2팩 곱하기 3팩이어서 그럼 약분 4C 얼마? 6 곱하기 3팩 얼마? 6 36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1이 1로 가, 2도 1로 가, 4는 2로 가고 5는 4로 간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4가 2로 가요. 5가 4로 가요. 그럼 3 하나 남아있지. 여기 원소 몇 개 남아있어?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보내면 되지. 따라서 남은 원소를 보내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4번 보기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4 곱하기 36이니까 144.
시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느냐를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집합 A가 원소가 4개일 때 집합 B는 3개이어야만 한다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다음 2개일 때는 하나짜리도 되고 2개짜리도 다 된다. 되죠? 자, 그럼 마지막 29번 문제. 이거는 내가 해줬어요. 경찰대랑 사관학교 기출문제 갖고 와서 경우의 수. 부정방정식에서 모든 문자가 다 최대값이 결정이 돼 있을 때 그 경우입니다. 최대값이 결정돼 있을 때 거기 솔루션 1번에 써놨어요. 밑줄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어떻게 푸는지도 적어놨어. 여사건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찾은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할 것이냐. 자, 갑니다. 철학이 있고 자연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래. 뭐 순서는 관계없어. 그 다음 문학하고 역사래. 됐죠? 몇 건씩? 10건씩 50건을 준비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야 돼. 그래서 최대 50개만, 10개만 쓸 수 있어. 각각의 책을 뽑는 개수를 미지수로 찍으면 A, B, C, D, E가 되는데 5개를 다 더한 게 얼마? 24개를 뽑는데요. 그럼 부정방정식의 구조죠. 그랬을 때 가번 조건은 A하고 B하고 C는 최소값이 전부 다 4래요. 그럼 최대값은 10인 거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최대값이 제한이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됐어? 뭔 말이냐면 여기다 4 집어넣어. 아, 요 둘을 아직 모르니까 일단 식을 써놓고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D는 뭐라 그랬어? 0이거나 4개 이상 선택한대요. E도 마찬가지로 0이거나 4개 이상 선택한대요. 그럼 D, E는 경우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개로 푸는 거예요. 케이스를 분리하는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D도 0이고 E도 0이면 집어넣어. 3개를 더한 게 얼마지? 24지. 그럼 여기서 A하고 B하고 C는 최소값이 얼마야? 4거든. 자, 봐봐. 날 봐봐. 최소값이 전부 다 4로 결정되면 우리가 답을 어떻게 풀어? 3H 24에서 4를 3번 빼니까 12 이렇게 풀죠. 그럼 요거는 A, B, C의 최대값이 얼마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새끼가 제한이 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떤 하나의 문자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머지 2개의 문자의 최소값을 깔아버리라 그랬어. 그럼 여기 4를 깔고 4를 깔면 24에서 8 빼니까 얼마야? A의 최대값 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A가 16이 되는 것도 있다고. 근데 10까지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최대값이 제한이 된 상태라고. 따라서 6건으로 풀면 복잡하니까 그냥 직접 셀 거야. 4부터 10까지 숫자 3개를 써갖고 더해서 24가 되는 숫자의 조합을 먼저 찾아요. 최대값이 10이죠. 10 3개 더하면 얼마? 안 되니까 10은 2개 써. 그럼 4지. 하나 줄여 9, 하나 늘려 5. 또 하나 줄여 8, 늘려 6. 기억나죠 이제? 하나 더 줄이면 7, 7. 같은 숫자 나왔으니까 여기서 멈춰. 그럼 10이 들어간 건 이 4개야. 그럼 그 다음 숫자가 9죠. 최대값. 9, 9 하면 18. 그럼 나머지는 6 돼야 되겠네. 하나 줄여 8, 하나 늘려 7. 연속한 숫자니까 여기서 끝나. 그럼 그 다음 최대값이 8이죠. 8 3개 더하면 얼마? 그럼 여기서 끝나. 더 이상 줄이면 7을 3개 더하면 24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배열합니다. 얘랑 얘는 같은 거 2개 다른 거 하나야. 그러니까 3개는 3팩 나누기 2팩이고 요 놈이랑 요 놈은 셋 다 다른 거죠. 그래서 3개는 3팩이야. 그리고 마지막 888은 셋 다 같지. 따라서 1개야. 그럼 이거
6 더하기 3, 9 곱하기 3이니까 27 더하기 1에서 28개.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3으로 묶어버리면 3 더하기 6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끝났어, 이제. D가 4보다 크고 2가 0인 경우. 그거랑 D가 0이고 2가 4보다 큰 경우. 얘는 문자만 바뀌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개수가 같겠죠. 그럼 네모 쓰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한 번에. 자, 그럼 요때는 이렇게 됩니다. 2는 0이니까 빼고 D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봤을 때 최소값은 4야. 최대값은 뭘로? 10이야. 그럼 이게 제한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444를 집어넣으라고. 12지. 24에서 12 빼면 얼마야? 그러니까 요놈의 최대값은 12죠. 근데 10까지밖에 안 들어간대. 제한이 된 거죠. 그러면 저렇게 풀어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개를 더해서 24가 되는 걸 찾아야 돼. 4부터 10까지 써서. 근데 10하고 12는 가깝잖아. 뭔 소리냐면 아까 여기서는 16이었죠. 그럼 16하고 10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이걸 내가 여사건으로 풀 때는 3H12에서 16이 들어가는 거 다 빼고 15가 들어가는 거 빼고 14 빼고 12 빼고 다 빼야 된다고. 11까지를.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직접 쓴 거야. 근데 이거는 12하고 10하고 몇 개 차이 안 나. 그러니까 12가 들어간 경우랑 11이 들어간 두 가지만 빼면 돼. 그래서 전체 몇 개? 문자 4, 4개니까 24에서 4, 4, 4, 4, 16 빼면 얼마? 8. 그지? 그게 최대값이 결정 안 됐을 때의 전체 개수야. 거기서 뭐 들어가는 거? 12가 포함되는 거 빼야 돼. 그럼 하나를 12로 써. 24에서 12 빼면 얼마 남아? 10이 남지.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4가 돼야 돼. 최소값이 4니까.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 나누기 얼마? 3팩. 4개. 그럼 이제 11 들어가는 거는 12에서 하나 줄이면 돼. 그럼 이거 하나 늘리면 되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4, 4 그대로 쓰면 되지. 맞죠? 이것만 빼면 되네. 이해돼? 그러면은 4팩 나누기 얼마? 2팩. 두 개만 같으니까 12개. 그래서 몇 개를 빼? 16개를 빼는 거야. 4H8을 계산합니다. C에 3 쓰고 두 개 더하면 12, 11, C3이야. 계산해보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6 하면 165가 나와요. 계산이니까 그냥 빨리 가자. 거기서 16개를 빼. 149지. 150에서 하나가 모질라. 그럼 전체 답은 300에서 두 개가 모질라. 됐어? 그럼 이제 세 번째. 둘 다 모일 때 D도 4보다 크거나 같고 E도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5개를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돼. 전부 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체크해. 4 쓰고 4 쓰고 4 쓰고 4 쓰면 얼마지? 16이죠. 24에서 16 빼면 8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8인데 10까지래. 최대값이 제한이 안 된 거야, 얘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전체 개수가 다 답이 된다. 뭐만 최소값만 제한됐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자 5개니까 5. H에 24에서 4를 몇 번 빼야 돼? 5번 빼야 되겠죠? 문자 5개니까. 그러면 24에서 20 빼니까 얼마? 4. 이거 전체가 다 답이다. 최대 8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C에 4로 바꾸고 2개 더하면 9니까 8이죠? 8765.
약분 2니까 이거 70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여기 몇 개? 28개지. 그럼 28개는 30-2죠. 그 다음 저거는 300-2지. 요거 70이죠. 그러니까 400에서 4개 빼면 돼. 그럼 396이 답이다. 계산이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풀고 나면 뭘 주의해야 돼? 무조건 범위가 있다고 최대값이 다 제한된 게 아니란 얘기야. 세 번째 경우는 최대값이 제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돼. 나머지 문자의 최소값을 깔아주고 요놈이 최대값이 얼만가를 체크하고 제한이 된 건가 안 된 건가를 확인해야 된다. 제한이 돼 있으면 직접 셀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걸 뺄 거냐를 판단해 주면 좋다.